우리는 이들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현장을 가보기로 했다. 여기다 세워주세요. 여기. 예, 여기 맞아요. 지나가면서 촬영하면서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빛이 막 반짝거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쪽이었을 거예요. 반짝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빛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시 나타나갖고 머리 위로 해서 저쪽 산 너머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쪽 산이요. 저쪽 그 앞에 보이는 산 있죠? 그 산. 예. 차량이 위쪽을 지나 산 아래를 향해 날아갔다는 강렬한 빛의 비행 물체. 이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간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여기요. 이쪽이에요. 차는 어디 있었어요, 그럼? 한 저쯤이었어요. 저희가 올라가고 차 봤을 때 차 그 뒤에 라이트 있는 부분만 보였었거든요.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 그것도 어두운 밤 이곳에서 포착된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 여기쯤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서 있던 데가 저쪽이었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하고 뭔가 커다란 물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자국도 없고. 분명히 이 자리가 맞는데. 하지만 떨어졌다던 커다란 물체는 물론 그걸 옮겼다는 사람들의 발자국까지 현장에는 그 어떤 흔적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던 제작진 일행은 인근에서 뜻밖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마, 저봐. 불에 그을린 듯 처참하게 발견된 사체 한 구. 제보 동영상이 촬영된 지난 밤에 벌어진 듯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TV에서 나는데요. 혹시 살인 사건인가요? 에이, 아직 나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저로 가세요. 이따가 다시 발표할 테니까. 범죄끼리 반짝하더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네. 다 죽었는가 봐. 혹시 어제 무슨 뭐 보셨어요? 이 집사람가 마당에서 이렇게 고구마 썰다가 네. 뭐지 하늘 보니까 물차가 팍 날아가더라고. 지나가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 급한데 이렇게 이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그렇죠. 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날 밤 하늘에서 뭔가를 봤다는 마을 사람들. 그때 사망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발견됐다. 이 동네 사람인가? 아닌데. 연고지도 아닌 낯선 동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봤다는 바로 그날 한 청년이 이곳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현장에서 돌아온 제작진은 제보 동영상의 영상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처음에 보내주신 영상이 밤이고 너무 깜깜해서 네. 제가 화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노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확대를 해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왔구나. 네. 예. 윤곽선 같은 걸 보거나 제가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행 물체의 모습은 차량에 가려 정체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산속에서 보았던 현장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빛에 지금 반짝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빛에 반응하는 어떤 금속 물체를 지금 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빛에 반응하는 금속성의 물체. 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예.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베레모가 지금 빨간색인 걸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빨간색 베레모 같은 경우는 CCT나 레스큐 같은 그런 공군 특전사 부대에서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군 특전사 부대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 공군 비행 물체가 추락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당시 하늘에서 보였던 빛의 정체가 공군 소속 비행기였는지 추락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가 21일 17시에서 18시 사이에 광화문 상공을 지나간 비행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항공이나 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에 산 아래에서 공군 특전사 부대가 뭘 옮기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혹시 뭐가 추락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날
그 특전사는 물론이고 다른 부대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그건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군부대라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혹시 마을 사람들의 얘기대로 기상현상은 아닐까? 그때는 그 전국적으로 다 날씨가 괜찮았고요. 뭐 그날 관측된 번개나 남매는 없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제보자들이 얘기했던 UFO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고 국내 UFO 분석가에게 동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보통 날아가는 유성이나 별, 또 새떼나 구름을 UFO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구나 풍선, 항공기 탐조 등일 경우가 많은데 기구나 풍선은 움직임이 느려서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화면이 안 잡혀서 알 수 없지만 비행 속도나 밝기 등으로 볼 때 UFO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 부장, 그 뮤폰 자료 좀 가져와. 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여러 정황과 움직임으로 볼 때 UFO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실제로 범세계 UFO 네트워크인 뮤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목격된 UFO 추정 비행 물체의 모습에서 형태나 움직임 등의 공통점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제보자들이 촬영한 비행 물체도 UFO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뒤 UFO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동영상이 제작팀 앞으로 제보됐다. 이번에는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하늘에서 촬영된 UFO라는데 첫 번째 제보 영상에서 보였던 비행 물체와는 좀 다른 모습.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 물체. 제보자가 촬영한 수동 카메라는 셔터 속도 250분의 1초로 초당 서너 장이 연속 촬영되는 사진 중 단 한 장에만 포착됐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목격담은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아, 봤지. 사람들이 떠들기에 나도 나가서 하늘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가 둥둥 떠다지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라지고 없어. 잇따른 그의 비행 물체의 출현과 사람들의 목격담. 갑작스런 UFO의 출현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제작진의 눈앞에 또 다른 사건 현장이 들어왔다. UFO가 나타났다는 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후미진 골목. 그곳에서 또다시 발견된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첫 번째 제보 동영상을 확인하러 갔을 때와 똑같은 상황.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배님, 저 문양 그때 그 문양 아니에요? 뭐? 손바닥에 있는 문양. 피해자의 손바닥에 보이는 낯선 문양의 상처. 그리고 공교롭게도 UFO가 출현했다는 날 발생한 살인사건. 우연이라 하기엔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다. 단순 사고나 자살이 아닌 타살로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사망자 신원은 발표됐나요? 그리고 성남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사망자 신원은 18세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아직 조사 단계라서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상처 잠깐만요. 발견된 그게 아닌 건가요? 경기도의 김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원 마양 쪽에서도 같은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됐는데 혹시 연쇄 살인 사건 아닙니까? 제작진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실.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손바닥에 난 상처는 확인이 됐나요? 예, 저희도 이제 수사 단계니까 뭐라고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손에 난 상처는 일단 누군가 불에 지진 것 같고 UFO나 종말론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상처 경찰의 확인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유사 살인 사건은 서울과 성남을 비롯해 모두 4건. 피해자들은 모두 20살을 전후한 젊은 남녀로 살해된 수법과 손바닥의 문양,
그리고 사건 당일 UFO 수동까지 비슷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이나 전문가 모두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생산된 필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작 흔적도 필름 이상도 아니라는 의문의 비행 물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행 물체와 피해자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현장을 목격했던 성남 피해자의 집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주변 취재를 시작했다. 실례지만 혹시 재현 학생이 UFO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심장이 약한 거를 좀 닮아서 무서운 것도 물론 전혀 그런 데 관심 들 애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해요. 날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아이고 불쌍하네 손주 녀석. 참 그렇게 임신이 안 돼. 겨우 인공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녀석이네. 아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약하긴 했지만 평범했던 20살 청년. 그에게서는 UFO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과의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네 번째 피해자 집을 찾은 제작진은 그곳에서 뜻밖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아무도 없어? 네, 실례합니다. 혹시 태안이네 집이 맞나요, 이 집이? 맞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경찰들이 왔다 갔는데 그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애 엄마 탈진해서 병원 갔는데. 아유, 안 그렇겠어. 그러게 말이야. 아주 귀한 아들인데. 태안이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럼 알다 말다. 아이고 착실했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좀 알아서 그렇지 다리를 좀 절었는데 성격도 밝고 지 엄마가 그냥 그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인공수정인가 그것까지 해서 귀하게 낳은 아들이야. 인공수정이요? 성남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났다는 네 번째 피해자. 그런데 확인 결과 놀랍게도 4명의 피해자 모두 친부가 아닌 누군가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혹시 정자 기증이라는 공통점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피해자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다녔다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너무 오래돼서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부분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다른 사람 정자를 기증받아서 88년에 인공수정이 됐네요. 혹시 그러면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여긴 300일 정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정자은행 기록실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럼 기증자와 기증을 받은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서로의 신원은 가르쳐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으로 이루어진 정자 기증. 피해자들이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들을 찾아 기증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 확인해 봤는데요. 두 사람이 병원하고 시기는 다른데 기증자가 같아요. 나도 그런데? 줘봐요. 그런데 제작진을 긴장하게 한 놀라운 사실. 피해자 4명의 생물학적 아버지, 즉 정자 기증자는 단 한 사람, 정태진이라는 인물이었다. 현재로서는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제작진은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주소지로 향했다. 에서 나왔는데요. 이 집에 아무도 안 살아요? 집 사람이 안 사는 지 한 20년이나 됐어요. 근데 무슨 일로 왜 그래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정태진 씨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태진이? 예. 걔네 국민학교 동창인데 웬일로 그러시오? 아, 그러면 저희 혹시 지금 어디 살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걔 부모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 한감이요. 정태진과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다는 이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마을을 떠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리고 이장에게서 들은 몇 개의 단서들. 오늘 뭐하냐? 마을 뒷산에 운석이 떨어진 날 태어났다는 정태진은 그 때문에 유난히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홀도심 상공에서 찍힌 비행 물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Да, я думаю, это возможно. Мы можем узнать размеры этого объекта при помощи солнечных лучей и при помощи ракурса, с которого был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н этот объект.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진 뒤에 검은 그림자처럼 비행 물체가 앞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내뿜는 분사체 궤적이나 위에 하얀 연기를 남기는 베이퍼 현상은 전형적인 UFO의 특징. 분석 결과 74도의 각도에서 촬영된 이 비행 물체는 약 3,500m 상공에 떠서 마 300의 속도로 날고 있는 450m 크기의 비행체로 파악됐다. 놀랍게도 이 속도는 지구 비행 물체의 100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진이 아닌 제보 동영상 속 비행 물체는 어떨까? Скорость этого самолета, изображенного на этом видеоролике, превышает 300 маха. Этот объект тот же самый? Д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дин и тот же объект. UFO로 판명된 동영상 속 비행 물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한편 경찰에서는 피해자들 외에 정태진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또 다른 아이들이 없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병원 4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20여 명.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는데 구봉구, 최도경, 박포구, 이성욱, 동작구, 서준영, 김수민, 박창호. 잠깐만요. 이 사람 우리 제보자인데 이상우?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작진에게 첫 번째 동영상을 제보했던 대학생들. 야, 사고 날 뻔했잖아. 그중 한 명인 이상욱의 모습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래, 여기 서준영은 저 UFO 우리 촬영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UFO 사진을 건네줬던 고등학생 서준영까지. 제보자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사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때 PD님 만난 다음부터 걔가 연락이 안 되고 뭐 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한 번씩 그렇게 훌쩍 떠나는 애라 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뭐 연락도 도저히 안 되고 PD님 연락 받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걔가 우리 학교 최고 장학생이거든요. 전공 수업까지 빼먹을 애도 아닌데. 천문학 같은 걸 관심 많았어요? 예, 작년 초부터인가 갑자기 관심 갖기 시작하더니 카페도 가입하고요. 책도 사서 읽더라고요. 카페요? 아, 예. 무슨 천문학 무슨 동호회라 그랬는데 그 카페 이름이 인디고라고 했나? 인디고 맞아요. 인디고? 예. 첫 번째 제보자의 갑작스런 실종.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 제보자 중 한 명인 준영 역시 마찬가지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PD님께 필름 원본 드리고 헤어졌는데 준영이 어머니께서 준영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다시 나갔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안 들어온다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자식 어디 갔는지.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럼요. 가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좀 기다려오라 그래서. 근데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이번 실종이 정태진의 정자 기증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준영이 학생이 동아병원에서 인공수정에서 태어난 애가 맞는지. 네? 인공수정이란 말에 깜짝 놀라는 준영의 어머니. 수년이 넘게 임신이 안 돼서 노력하다가 된 아이거든요. 역시 명단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준영이도 정태진의 생물학적 아들이 확실했다. 그리고 준영이 역시 UFO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였는데 그리고요. 네. 준영이
준영이한테 이 휴대폰하고 이거 이게 뭐예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전부 모른다고 그래서 준영이 소지품을 뒤졌는데 책상 속에 휴대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책꽂이 속에 껴있던 쪽지인데 준영의 메모를 보고 또 한 번 놀란 제작진. 실종된 상욱이 활동했다던 인터넷 카페 인디고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제작진은 인터넷 카페 인디고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회원 외에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혹시 준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진 않을까? 제작진은 준영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임시 아이디로 접속해보기로 했다. 이분이야. 놀랍게도 접속과 동시에 낯익은 문양이 화면에 떴다. 피해자들의 손바닥에서 보았던 상처와 동일한 문양. 역시 이 카페가 피해자, 즉 정태진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했다. 공지창을 클릭하는 순간 카페 접속이 끊어지고 누군가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 아이디로는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전문가의 연락. 용인 쪽이라면 정태진 정자로 태어난 애가 2명 있어요. 2명? 네. 그 중에 혹시 아픈 애 있어? 네, 잠깐만요. 네. 박지혜라는 애가 간질병을 앓았네요. 그럼 그쪽으로 아니야, 그쪽으로. 예. 유난히 병약했다는 피해자들의 공통점. 지혜란 아이가 다음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종된 상욱이나 준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역시 지혜가 목표였을까?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녁 때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좀 나갔다는데 옆집 사람 말로는 저 앞산 쪽으로 갔대요. 가서 좀 조사를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라는 낯선 아이들과 함께 산 쪽으로 갔다는 지혜. 혹시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어두운 산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 안 나세요? 네. 휘발유 냄새인데? 위험을 알리는 휘발유 냄새. 빨리 그 근원지를 찾아야 했는데 바로 그때 너 인공수정인가 그것까지 해서 귀하게 나온 아들이야. 노력하다가 그 나이거든요. 깊은 산중 어둠 속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리더인 듯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선 모습이 마치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일 앞에 서서 뭔가를 읊조리는 리더의 모습. 혹시 그가 사라졌다던 정태진은 아닐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종된 준영과 상욱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잠시 후 땅바닥에서 뭔가를 들어올리는 사람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절한 듯 쓰러진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리더의 낯익은 얼굴. 그는 바로 UFO 단체에서 보았던 최영재라는 직원이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휘발유를 붓기 시작하는 최영재. 이대로라면 누워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어지는 경찰들의 신속한 현장 검거. 제작진은 쓰러진 피해자의 안전부터 확인했다. 예상대로 누워있던 사람은 지혜로 밝혀졌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누구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일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부분 검거됐지만 리더인 최영재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렸는데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최영재는 사라진 정태진과 동일한 인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현장에서 검거된 다른 피해자들은 상욱과 준영처럼 모두 정태진의 아이들이었다. 산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 거야? 네. 누가 시켰어? 아니요. 왜 그랬어? 그냥 저희가 인디고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 이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또 그 아버지가 지구를 구해러 온 인디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강한 자만이 인디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열등한 형제를 우주로 다시 보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마도 그 아버지란 사람에게 세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고. 일반적으로 사고력과 감지력이 뛰어난 천재들을 일컫는데 러시아의 보리스카라는 천재 소년이 스스로를 화성인이라 칭하면서 최근에는 지구의 미래를 책임질 특별한 아이를 가리킨다. 사건의 전모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 UFO를 조종했다는 정태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계 최대 UFO 단체인 뮤폰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UFO를 봤다고 하는 것 중에 이 99%는 가짜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수수께끼로 남은 나머지 1%. 자, 이 병원에서 도착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요, 정태진 아이들에게서 일반인보다 10배나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행방이 묘연한 정태진의 집에서 또 하나의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애들 연락처까지 다 기재돼 있구만, 정리돼서. 모든 지구인들은 들으라. 나는 내일 5번째 해역 장소에서 너희로 인해 이 행성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의 대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심하라. 오직 인디고들만이 참화로부터 너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2009년 9월 9일 나의 자손들이 다시 너희를 찾으리라.